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철없이 노는 것을 좋아하다가 어쩌다 보니 아직도 시집을 못 가버린 30대 후반의 노처녀랍니다. 지금은 회사를 다니며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저의 20대는 평범하지 않은 일상이 종종 있었죠. 지금도 기회가 되면 20대의 그때처럼 평범하지 않은 생활을 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나이가 들다 보니 이제는 쉽게 기회가 찾아오지는 않더군요. 그때는 철없이 먼저 들이대도 모든 게 용서가 되는 듯 싶었지만 지금은 조심성과 생각이 많아져서 그런지 아무에게나 먼저 다가갈 수가 없게 된 것 같네요. 아무튼 저의 철없던 20대의 경험 중 저만을 우선으로 생각한 탓에 저질러버렸던 당연한 말이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누군가에게는 죄송한 이야기라서 자랑거리 마냥 그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었던 경험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쏘얼마음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재미있게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20대 초반 대학생 시절 부모님께 용돈을 받아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부터는 집안의 형편이 좋은 편은 아니었기에 부모님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려 아르바이트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여름방학이 되기 전부터 알바자리를 찾아보게 되었어요. 그 당시 저는 처음 해보는 아르바이트이었기에 집에서 최대한 가까운 곳으로 찾아보게 되었고 다행히도 집에서 한 블럭 정도 떨어진 위치에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편의점에서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저는 그곳에 이력서를 넣고 면접을 보게 되었는데 면접을 보러 간 그곳의 첫인상은 빌라와 주택들이 밀집한 골목에 위치한 작은 곳이었고 면접을 봐주셨던 사장님은 50대라고는 하셨지만 평소 자기 관리를 잘 하셔서 그런지 50대보다는 젊어 보이는 수준이셨어요. 아무튼 면접을 보고 합격을 하게 되어 그 편의점에서 낮부터 저녁까지 근무를 하게 되었죠. 그 편의점은 조금은 일찍 은퇴를 하신 동갑내기 50대 부부가 운영을 하셨는데 동이 트는 새벽부터 오전까지는 사모님이 운영을 하셨고 점심시간 이후부터는 제가 근무를 하게 되었어요. 저는 처음 하는 아르바이트라 긴장을 하며 일을 배우게 되었고 일을 배우는 초반에는 출근을 하게 되면 1시간 정도는 사모님이 같이 봐주시며 이것저것 알려주시다 퇴근을 하셨죠. 그렇게 낮 시간에는 제가 근무를 하였고 일을 마치는 저녁 시간 이후인 야간 근무는 사장님이 저의 뒤를 이어받아 근무를 하셨기에 사장님은 제가 익숙해질 때까지 조금 일찍 나오셔서 저에게 일하는 방법이나 노하우 등을 알려주시고는 하셨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사모님은 호랑이 선생님처럼 깐깐하게 일을 가르쳐 주시며 저를 엄하게 대해주셨고 사장님은 유머러스하게 농담도 해가며 재미있게 알려주신 덕분에 저는 힘들지 않게 금방 일을 배우며 적응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적응이 되고 나서부터는 알바 시간이 끝나더라도 조금 더 남아 일을 도와드리며 사장님과는 웃으며 장난을 치다가 퇴근을 하다 보니 사모님보다는 사장님과 좀 더 가깝고 편안한 사이가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사이좋은 삼촌과 조카의 관계처럼 보였죠. 아무튼 그렇게 매번 마주할 때마다 즐거운 분위기로 만들어주시는 사장님 덕분에 저는 알바 시간이 끝난 뒤에도
딱히 스케줄이 없으면 사장님과 매장에서 놀다가 집에 들어가는 날이 빈번했고, 혹시라도 무언가 구입할 것이 있으면 사장님과 한 번이라도 더 만나러 일부러라도 제가 일하는 편의점으로 가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때는 열대야가 왔던 무더운 여름. 그날따라 밤 늦게까지 잠이 오지 않아서 집에 누워 뒤척이며 TV를 보고 있는데, TV에서는 하필이면 맥주를 마시는 장면이 나왔고, 저도 시원한 맥주가 땡기게 되었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집에는 아무것도 없었기에 편의점에서 맥주나 한 캔 사온 뒤 TV나 보며 마시고 자야겠다는 생각에 대충 편안한 복장 그대로 근무하는 편의점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늦은 밤이라 그런지 골목길은 어두웠고 제가 일하는 편의점만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죠. 저는 사장님이 계실 것을 알고 있었기에 밝게 웃으며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계산대와 진열대 어디에도 사장님이 보이지 않았고 문을 잠궈 놓지도 않으시고 화장실을 가셨나라는 생각을 하며 맥주를 고르려 냉장고 앞으로 다가갔어요. 그런데 편의점의 냉장고 뒤편에는 사람이 들어갈 수도 있고 창고로도 쓰고 있는 워크인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희미하게 인기척이 느껴지더군요. 저는 당연하게도 사장님 혼자 그곳에 들어가 재고 파악이나 정리를 하고 계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곳에서 일하는 직원이기도 했던 저는 당당하게도 냉장고 뒤로 들어갈 수 있는 워크인의 문을 열어버렸는데 냉장고를 등지고 뒤에는 이어폰을 꼽으신 채 휴대폰으로는 무언가를 집중을 하고 보시면서 한 손으로는 꺼내놓은 자신의 것을 주무르고 계시는 사장님의 옆모습을 보고 말았죠. 그 모습을 본 저는 순간 엄청 놀라서 얼어붙은 듯 멍하니 사장님만을 바라보며 서 있었고 그와 동시에 휴대폰만 바라보시던 사장님의 눈동자는 저와 마주치며 놀라서 외마디 비명을 지르시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셨죠. 그렇게 저도 놀라며 보아서는 안 될 것을 본 것 같다는 생각에 마치 볼일을 보고 있던 화장실의 문을 열었다 닫은 듯 죄송하다며 문을 닫으려고 뒤로 한 발짝 물러서는데 이미 커져 있는 사장님의 그것이 눈에 들어왔고 감추려고 그것을 꾸역꾸역 다시 집어넣고 계시는 사장님의 당황한 그 모습이 그때는 왠지 모르게 웃겨 보였죠. 저는 서둘러 뒤돌아 문을 닫아드리고는 카운터 앞으로 나와서 좀 전에 보였던 사장님이 꺼내놓은 반닥반닥한 그것이 머릿속에 맴돌아 멍하게 서 있었는데 급하게 뒷수습을 하고 따라 나오신 사장님은 저에게 울먹이듯 사정을 하며 이야기를 하셨어요. 보통의 손님이라면 계산대 앞에서 골라온 물건들을 놓고는 주인을 기다리는 게 당연하였기에 그 늦은 시간에 그곳에서 일을 하던 제가 와서는 워크인까지 들어올 줄은 몰랐다는 이야기를 하시며 제발 자신의 와이프에게만은 비밀로 해달라고 애절하게 부탁을 하셨죠. 그 말을 듣고 있던 저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하나 안절부절 못하며 어서 자리를 피하고 싶다는 생각에 고민을 하다가 맥주가 땡겨서 왔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고 당황을 하며 평소보다는 어색하게 사장님에게는 맥주를 사러 왔다며 물건을 들고 와 계산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자 사장님께서는 이런 상황에 무슨 계산이냐며 자기가 살 테니 그냥 마시라고 하시고는 그 대신 마시면서 자신의 이야기 좀 들어달라고 하셨는데 그때부터 사장님의 변명 같은 하소연이 시작되었죠.
사장님은 아직 혈기가 왕성하신데 사모님과 함께 편의점 운영을 하시다 보니 서로 생활하는 시간대가 엇갈릴 수밖에 없었기에 스트레스를 해소할 만한 시간과 여유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 자기 혼자 스스로를 위로하게 되었는데, 하필이면 매장에서 처음으로 위로하던 날, 좀 전과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변명 같은 이야기를 1시간 넘게 하셨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저의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쓰시는 사장님의 모습을 보았고, 저도 점점 진정되어가는 모습을 보이며 다시금 예전처럼 농담을 하는 분위기의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었죠. 그렇게 1시간 넘게 한 캔으로는 당연하게 부족했기에 캔이 비워질 때마다 사장님은 안주까지 가져와 계속 챙겨주셨고 마른 안주까지 뜯어 몇 캔을 더 마시고 나니 식기가 올라왔는지 긴장이 풀려버린 저는 모든 것이 대수롭지 않다는 기분이 들 때쯤이었어요. 사장님께서는 오늘 자신의 행동을 잊어달라는 부탁과 사모님께는 절대 비밀로 해달라는 부탁도 있었지만 그런 부탁 또한 대수롭지 않게 느껴지고 있었죠. 솔직히 취해서 그런가 좀 전에 보았던 사장님의 빤닥빤닥한 그것만이 머릿속에 맴돌고 있었어요. 그래서 평소처럼 사장님의 그런 부탁도 대수롭지 않는다는 듯 알았다고는 하였지만 장난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보이는 저의 이런 행동 때문에 제가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 같았는지 사장님의 표정은 점점 시무룩해지셨고 조금씩 기운이 없는 말투로 대화를 마무리하시고는 늦었으니 집에 들어가라는 식의 분위기로 상황은 흘러가고 있었어요. 생각해보면 가뜩이나 냉장고 소리 때문에 시끄러운 워크인 안에서 이어폰까지 귀에 꽂고 휴대폰 화면에 집중을 하고 계셨던지라 제가 매장에 들어오는 소리는 전혀 못 들으셨고 저에게는 딱히 피해를 주려고 하신 것도 아니었기에 제가 못 볼 것을 봐서 놀랐던 것은 맞았으나 어떻게 보면 업무의 시간이었기도 하고 손님의 입장이었던 제가 워크인의 문을 열어서는 안 됐었지만 괜히 반가운 마음에 문을 열어버려 사장님의 취미생활을 방해한 것 같았기에 오히려 제가 더 죄송해하고 미안한 마음이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민망함을 저에게 오픈한 사장님의 얼굴을 앞으로는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고민을 하게 되었죠. 아마도 다 큰 성인이 되어 자기만의 시간에 빠져 있는 잠겨있지 않은 자녀의 방문을 벌컥 열었을 때 자녀와 눈이 마주친 부모의 입장에서는 이런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죠. 저는 사장님의 고민이 이해가 되었고 속마음을 알게 된 저의 입장에서는 앞으로의 일상생활은 크게 상관은 없었지만 이렇게 서로 불편한 비밀을 간직하다 보면 본인의 민망함을 보여준 사장님의 마음은 앞으로도 계속 불편해 하실 것 같아 보였어요. 그리고 평소에도 저를 정말 잘 챙겨주시는 분이었기에 이곳에서의 인연을 오랫동안 가지고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장님의 부탁처럼 이쯤에서 그냥 알았다고 하기보다는 저에게 하소연을 하신 사장님의 마음을 점점 더 이해를 하게 되었고 한편으로는 안쓰러운 사장님에게 마음의 짐을 덜어드리려 술기운 때문이었는지 속에도 없는 거짓말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저에게도 사장님과 똑같은 취미가 있다는 말과 함께 일을 하다가 낮 시간쯤에는 손님이 없을 때가 되면 눈치를 보다가 워크인 안으로 들어가서 맨손으로 자신을 위로했다는 거짓말을요. 그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동질감을 느끼실 줄 알았고 서로 편안하게 상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았기에 술에 취했는지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며 좌절을 하고 계시는 사장님을 달래보게 되었는데 저의 말을 듣고 계시던 사장님은 저를 잠시 동안 바라보시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라도 위로하려고 애써주는 저의 모습에 고맙다고 하시고는 저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사장님의 반응에 저는 취했는지 오기가 생겼고 어떻게 하면 예전과 같은 유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는 사장님께서는 우울한 표정을 지으시며 취한 것 같으니 어서 집으로 들어가 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대로 집에 들어가 버리면 다음 날부터는 불편한 사이가 되어버려 평소처럼 근무를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퇴근을 하는 생활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했기에 술기운과 다급한 마음이 만나 저도 모르게 사장님의 외로움을 달래는 것을 도와드리겠다며 냉장고 뒤편에 워크인으로 들어가서 사장님을 불렀죠. 사장님은 이러지 말라며 당황을 하셨고 카운터에 계시다가 워크인으로 따라 들어오셔서 평소처럼 장난을 치듯 저의 등을 떠밀며 어서 집에 들어가라고 하셨지만 술기운에 고집이 강해진 저는 워크인 안의 냉장고와 진열대의 기둥들을 붙잡으며 버티다가 그 자리에서 쪼그려 앉아 좀 전에 보았던 사장님의 그것을 꺼내지는 않은 채로 붙잡기 시작하였는데 사장님은 지금 뭐 하는 거냐며 뿌리치듯 저항을 하셨죠. 웃으며 장난을 치듯 계속되는 공격과 방어에 여기서 멈추면 훨씬 더 어색해질 것은 뻔했기에 저는 가만히 계시지 않으면 사모님에게 다 잃는다고 협상 아닌 협박을 하게 되었죠. 그러자 사장님은 못 이기시는 듯 더 이상의 거부는 하지 않으셨고 저는 좀 전과는 다르게 힘없이 작아진 사장님의 그것을 꺼내고는 적당히 주무르다가 빤닥빤닥해질 때쯤 이에 닿지 않게 최대한 오므려 물고는 천천히 윤활을 해드리기 시작했어요. 사장님은 이러면 안 된다고는 하시면서 저의 머리를 부여잡고는 한참을 쓰다듬어 주셨는데 가끔씩 너무 깊이 들어와 그것이 끝까지 닿을 때면 저는 거억거억거리며 헛구역질이 나와 힘겨웠지만 끝까지 참으며 윤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사장님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으셨는지 저의 입에 한가득 씨앗을 넣어주시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마무리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때마침 밖에서는 문 열리는 소리와 동시에 손님이 오셨고 우린 서로 눈을 마주보며 빠르게 상황을 판단하였죠. 사장님이 그것을 집어넣으며 정리하는 것보다 제가 뛰어나가는 것이 빠르겠다는 생각에 벌개진 얼굴과 반쯤 충혈된 눈으로 뛰어나가며 한 손으로는 입을 가리고는 밥을 먹다 나온 것처럼 머금고 있는 씨앗을 꼭꼭 씹어 삼키며 손님을 맞이했죠. 다행히 손님은 담배만을 구입하시고는 곧바로 나가셨어요. 저는 하던 일을 마저 하러 매장 진열대에 항상 진열되어 있는 꼴무 중에 손에 잡히는 거 아무거나 한 통을 집어들고는 또다시 워크인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렇게 워크인 안에서 기다리고 계시던 사장님에게 꿀물을 끼워 드리고는 저는 음료수 진열대를 잡고 서서 손님이 오는지 냉장고 밖을 보며 뒤돌아 대드렸고 사장님은 그것을 입구 앞에서 한참을 문지르다가 천천히 채워 넣어 주셨죠. 그렇게 사장님과 저는 냉장고 뒤편에 있는 워크인에서 한바탕 큰 일을 치르게 되었어요.
저는 사장님의 쌓여있던 스트레스를 함께 풀어드리게 되었고, 이번 일을 계기로 사장님과 저는 더욱더 돈독한 사이가 되었죠. 그리고 우리 매장 워크인 안쪽에는 CCTV가 없었지만, 제가 냉장고 뒤로 들어가면 빠진 음료만 채워넣고, 항상 서둘러 나오는 것을 우연한 계기로 매장 안을 비추고 있는 CCTV로 보셨다며, 자신처럼 워크인 안에 들어가 농땡이를 피우지 않고 성실하게 일하는 것을 알고 계셨다 하시고는 제가 위로하려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알고 계셨고, 오히려 이런 자신이 부담되지 않게 말만이라도 이쁘게 해주는 것을 고마워하셨어요. 그렇게 저는 그해 늦은 밤 열대야가 있을 때마다 편의점으로 향했고, 틈만 나면 시원한 워크인 안으로 들어가서 사장님과 근무를 하며 열대야의 더위를 모르고 지내게 되었어요. 그러다 얼마 후 저는 개강을 하게 되어 더 이상 아르바이트를 할 수가 없을 때가 되었고, 그만두어야 할 때가 되니 사장님께서는 그동안 고마웠다며 겨울방학이 되면 또 와달라고 하시고는 와이프 몰래 꼽을 쳐둔 비상금으로 퇴직금 넉넉히 넣었다는 농담을 하시면서 저에게 따로 큰 금액이 담긴 봉투를 챙겨주셨어요. 아, 물론 이것도 우리 둘만의 비밀이라고 하시면서 말이죠. 그렇게 저는 통학하는 길목이 편의점과는 반대편이라 평소에는 들러볼 기회가 없었는데 약속을 지키려 겨울방학이 되기 전 어느 날 그곳에 가보니 무슨 이유에서인지 편의점의 사장님이 바뀌어 있었어요. 이렇게 생애 처음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긴 누구에게도 말 못할 작은 추억이랍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